온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활 주변에서는 이 온도 제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제 더울 때 뭐 온도를 낮춘다거나, 또는 이제 히터 기능이 있어서 또 추울 때는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인제 우리 생활 주변에 온도를 제어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가전 제품이나 또는 어떤 제품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산업 현장에서 또 자동화 공정에서, 자동화 라인에서 온도 제어를 할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기기들, 또 요소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의 형태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뭐 항온 공정이다. 사실 우리 반도체 공정에서도 어떤 열 처리와 관련된 그런 공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열 처리와 관련된 공정들을 사용을 할 때 인제 어떤 온도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인제 오른쪽에 보는 그림과 같이 어떤 장비들은 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열을 가하기 위한 인제 그런 그 공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가운데 컨베이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 요렇게 타고 들어갈 때 이 안에서 어떤 적당한 어떤 온도를 쭉 유지를 하면서 열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림들은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워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어떤 적당한 어떤 온도로 어 이제 온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와 함께 히터가 인제 같이 인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공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온도 제어를 하는 자동화 공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러한 단순한 어떤 제품 생산 공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잘 알고 있는 그 프로세스 컨트롤 분야, 프로세스 컨트롤 이라고 하는 공정 제어 분야, 이를테면 수처리, 화학 처리, 또는 뭐 제철, 석유 화학이죠. 석유 화학 분야, 제철 분야, 뭐 이런 데서도 이 온도 제어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그 산업용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온도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온도 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혹시 어디선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센서들은 어 이제 어떤 아주 고온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어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착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외부로 전기 신호를 인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하우징 같은 것들, 와이어 같은 것들, 이제 이런 커넥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도 센서가 사용될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인제 특별히 온도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구분을 해 보면, 뭐 첫 번째는 인제 전용 컨트롤러라고 하는 전용 컨트롤러. 이런 전용 컨트롤러 같은 경우들은 이 내부에 MCU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죠.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들어 있어서 이 자체적으로 온도 제어를 인제 수행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PL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PLC를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 제어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제어 모듈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센서와 이렇게 외부에 출력되는 그런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도와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PLC의 하나의 모듈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어떤 온도를 측정을 했다면,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 가기 위해서 이제 히팅을 위한 히터, 다양한 히터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 쿨링을 위한 쿨러, 일반적으로 이런 뭐 냉각 팬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인제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온도 센서와 컨트롤러와
그다음에 인제 히터 또는 쿨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도 제어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도 센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온도 센서. 자, 제일 좌측에 있는 이런 소자, 인제 이거는 LM35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용 온도 센서 소자인데, 우리가 인제 가전 제품이라든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가전 기기들, 이런 거에는 인제 이런 온도 센서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PCB에다가 이런 온도 센서 소자들을 부착을 시켜서 온도 측정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온도 센서로서는 사실 이런 형식의 온도 센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센서들의 형태는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제 길쭉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관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인제 요렇게 외부에 보호관이라고 해서 이 내부에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와이어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어떤 뭐 방수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고온의 환경에서 이렇게 인제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재로 이렇게 인제 마감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탭이 있죠, 탭이. 예, 탭이 있어서 이 탭을 이용해서 인제 어떤 우리가 인제 홀 작업을 하고 그 홀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사산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또 도선을 커넥션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제 커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온도 센서의 큰 구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제 RTD라고 하는 것과 TC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종류가 또 다른 종류들이 있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했을 때는 인제 크게 두 가지 RTD와 TC라고 하는 게 있는데, RTD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인제 측온 저항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RTD 센서의 대표적인 온도 센서가 인제 PT 배곰 센서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센서들이 바로 이런 RTD 센서의 대표적인 이제 센서의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TC라고 하는 것은 서모커플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인제 우리가 그냥 T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RTD 측온 저항체라고 하는 것은 어 저항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형식의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백금 소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P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백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0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저항값이 백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PT 백옴 온도 센서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이렇게 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항값이 뭐 102 옴, 103 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을 측정해서 이것을 비교하고 증폭하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인제 온도 값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RTD 센서 같은 경우는 뭐 2 선식, 3 선식, 4 선식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PT 배곰 센서 시중에서 구매하면 요런 3 선식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TC라고 하는 것은 서모커플이라고 해서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내부의 구조를 보면 T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제 서로 다른 두 도선을 접합해 놓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TC의 뭐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서로 다른 소재가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금속 선을 이렇게 인제 결합시켜 놓으면 재백 효과에 의해서 인제 기전력이 발생하는 인제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원리로 사용하는 센서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서모커플도 물론 요렇게 돼 있는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렇게 보호관 안에 넣어서 이제 부착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인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온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히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히터.
이 히터는 크게 인제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요런 투입 히터의 형태와 카트리지 히터의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투입 히터 같은 경우는 이 안쪽 부분을 어떤 용액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제 담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탭이 나 있고 어 어떤 용기 안에 부착을 해서 여기에 인제 열을 가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인제 물이라든가 어떤 용액이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히터를 이제 투입 히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가 튜브 히터 또는 카트리지 히터라고 하는데, 이런 튜브 히터는 보통 어떤 가공물 안에다가 이렇게 홀을 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제 자체로 열을 얻는다기보다는 어떤 그 가공물 전체적으로 열을 요렇게 인제 올려서 그 가공물이 어떤 대상물에 인제 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사용할 때 이런 튜브 히터 또는 카트리지 히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서 뭐 이런 스트립 히터라든가 뭐 밴드 히터라든가 뭐 이런 또 다른 종류의 특수한 히터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도 제어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온도 컨트롤러를 먼저 사용할 때, 온도 컨트롤러를 사용을 할 때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PLC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온도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온도 컨트롤러를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도 컨트롤러가 있고, 이 온도 컨트롤러에 이렇게 온도 센서가 연결이 돼서 온도값을 받을 수 있도록,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 컨트롤러에서 현재 값과 목표 값을 비교를 해서 적당한 제어 동작을,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제어 출력을 통해서 히터를 구동하게끔 이렇게 인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루프가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가는 것이 인제 이렇게 루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폐회로 제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클로즈 루프 컨트롤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 제어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 컨트롤, 일반적으로 인제 물리량을 제어하는, 예를 들면 뭐 수위라든가 또는 뭐 압력이라든가 또는 뭐 유량이라든가 온도, 이와 같은 물리량을 제어하는 제어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클로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을 어 만들어서 우리가 인제 제어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 컨트롤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인제 이런 구성 방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어 용어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요런 컨트롤러를 사서 보면 PV와 SV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SV 같은 경우는 set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set point value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몇 도로 제어하겠다. 지금 현재 나는 얘를 1200 도로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set value에다가 우리가 1200 도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PV는 프로세스 밸류라고도 하고 또 프리젠트 밸류라고도 해서, 이것은 이제 현재 값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값은 말 그대로 온도 센서에서 입력되는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값은 1200 도인데 현재 값이 625 도라면 여기에 이제 가열 동작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출력이 나갈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 SS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릴레이, 또 하나는 전류 출력. 이제 이런 출력을 우리가 제어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어 출력. 그래서 어떤 옵션을 쓸지는 우리가 요 컨트롤러에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작은 온도 컨트롤러로 용량이 큰 대전류, 대전압의 히터를 바로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요렇게 하나 어떤 기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SSR. SSR은
우리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고 하는 무접점 릴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무접점 릴레이. 이런 릴레이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릴레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릴레이는 접점 타입이죠. 접점. 그러니까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스위칭이 온, 오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렇게 접점이 작동하게 되면 그 릴레이도 이제 기계적인 수명이 있기 때문에 릴레이가 이제 또 고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또 온오프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접점 형식의 SSR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제어 출력으로 나가는 전류는 4에서 20mA 형태의 제어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어 출력을 이용해서 전력 조정기 같은 이런 기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큰 어떤 히터라든가 쿨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제어 출력을 내보낼 때도 이제 단순하게 온, 오프로 제어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PID라고 하는 제어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스템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온도 컨트롤러가 있고요. 온도 컨트롤러가 있고, 이 온도 컨트롤러에도 전원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AC 120V의 전원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 이게 TC든 또는 뭐 RTD든 그런 형태의 온도 센서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목표값과 또 현재 값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어 출력이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출력을 이용해서 SSR 또는 전력 조정기와 같은 것들을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구동하고자 하는 어떤 히터 같은 것들, 이런 부하를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히터라면 여기에 별도의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220V 또는 뭐 380V의 뭐 전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220V 단상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부에 이거는 이제 SSR이니까 무접점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자, 그럼 여기에 회로가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20V 전원이 이제 인가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스위칭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스위칭은 이쪽에 있는 그 이제 제어 동작을 통해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전원이 이 히터에 가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 구동 접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무접점 형식, 반도체 형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그런 그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이렇게 온오프가 돼도 여기서 이제 고속으로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 SSR 우리가 이제 소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것도 이제 크기나 종류가 어떤 용량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큰 뭐 삼상 전원 뭐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력 조정기와 같은 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도 제어 온도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물론 이 온도 컨트롤러를 독립적으로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특정한 온도 값을 계속해서 가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온도 설정만 해 놓으면 독립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이 수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PLC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화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PLC가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PLC가 지금 현재 이 온도 컨트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공정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PLC가 온도 컨트롤러로부터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 도가 됐는지, 어떤 경보가 발생했는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온도 컨트롤러와 뭔가 신호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컨트롤러의 기능 중에 보면 전송 출력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송 출력의 첫 번째 방법은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드버스와 같은 이런 통신을 이용을 해서 통신으로 여기서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다. 그러면 이 PLC 쪽에서는 어떤 설정 온도를 변경해라, 이런 명령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통신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PLC와 온도 컨트롤러 간의 설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통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PLC 안에 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통신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방식이지만 전송 출력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다른 전송 출력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4에서 20mA의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범위가 0에서 100도다라고 하면 0에서 100도에 맞게끔 4에서 20mA의 전류 출력을 이렇게 1대1로 대비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날로그로. 그러면 PLC의 아날로그 카드에서 이것을 받아서 환산해서 지금 몇 도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전송 출력, 4에서 20mA의 전송 출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방향으로밖에 안 되죠. 그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 온도 컨트롤러의 현재 온도가 몇 도다라고 하는 것만 PLC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컨트롤러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이 경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도씨가 한계값이라면 한 90도씨가 됐을 때, 지금 이제 이거는 상한 경보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는다면 90도가 됐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릴레이 출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통 우리 접점 출력이라고 하죠. 접점 출력. 그래서 이런 접점으로 출력을 하면 그런 접점 출력을 받아서 PLC에 디지털 입력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받는 겁니다. 단순히 현재 90도가 됐다, 경보가 발생했다, 이제 이런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을 다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해서 PLC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롭거나 또 때로는 뭔가 복잡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LC 메이커에서도 전용 온도 컨트롤 모듈을 같이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PLC가 있으면 PLC 모듈 중에 온도 컨트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죠. 그러면 이 온도 컨트롤 모듈이 앞에서 봤던 그런 전용 온도 컨트롤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체 프로세서가 있어서 이놈이 온도를 받고 또 그것을 출력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센서 입력이 있고, 또 제어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출력이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채널을 4채널을 제어하겠다, 또는 8채널을 제어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채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종류별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 PLC 안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훨씬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도를 사용자가 설정을 한다거나 또는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LC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HMI 기기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HMI 기기를 이용을 해서 현재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다, 내가 설정 온도를 몇 도로 바꾸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HMI에다가 다 구성을 해서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PLC가 기반이 되는 그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PLC 전용 모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온도 제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도 제어를 할 때 온, 오프 방식으로 제어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 온도가 지금 여기 이제 까만색 실선으로 원하는 온도가 지금 이거다라고 했을 때 출력을 100%로 온과 오프로만 제어를 하게 되면 자, 온 했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목표값이 돼서 오프를 시켜도 이 온도 제어의 특성상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그 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프가 됐으니까 점차 냉각이 되다가 또 다시 목표값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출력을 온을 시켜도 또 어느 정도는 또 내려가다가 다시 온이 되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헌팅이 되는 또는 뭐 오실레이팅 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온도를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출력이 계속해서 100%와 0%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어기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무리가 되는 그런 동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 제어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온오프 제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PID 제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PID 제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PID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해 오고 있는 그런 제어 방식이 있고요. 프로포셔널, 비례, I, 인테그랄, 적분, 데리버티브, 또 미분이라고 하는 비례, 적분, 미분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ID 제어를 하게 되면 보통 PID 파라미터에 어떠한 값들을 입력을 해서 가장 최적의 제어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목표 값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적당하게 잘 선택을 하면 가장 적당한 또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제어의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크게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하고 또 오실레이팅 되는 이제 그런 뭐 문제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적당하게 잘 조정했을 때 가장 최적의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온도 제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 제어 분야에서도 PID 제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모터 제어를 할 때도 PID 제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ID 제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약간은 좀 수학적인 그런 어떤 공식을 한번 또 보면서 각각의 파라미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온도 컨트롤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PID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PID 제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온도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딱 고정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그 제어 대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 출력으로서 가해주는 어떤 히터의 용량이라든가 쿨러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제어의 특성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적합한 그런 PID 값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PID 값을 찾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트라이얼 컷이라고 해서 그냥 몇 가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고 가장 적합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이런 온도 컨트롤러라든가 이제 어떤 PLC 기반의 어떤 그 온도 제어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토 튜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PID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튜닝의 과정을 사람이 이제 하기보다는 여기에 설정된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튜닝 기능, AT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오토 튜닝 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적합한 PID 파라미터를 찾아서 그 제어 대상에 맞는 적합한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제 온도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온도 제어 어 시스템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뭐 구성 요소, 또 제어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